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끝내 검사 세 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조상원 제4차장, 4차장인데 반부패부를 지휘합니다. 그 다음에 반부패 2부장, 최재훈, 최자희, 재훈, 세 명을 탄핵, 28일날 탄핵 보고하고 24시간 지나서 72시간 이내 표결하니까 그러면 이제 29일날 표결한다. 이런데 이걸 강행하겠다.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김건희에서 특검법은 우리 야당이 좀 분열을 노려가지고 김건희에서 특검법은 또 뒤로 좀 미루자.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검사 탄핵은 밀어붙인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어제 김동연이가 무죄 줬더니 막 이재명이가 엄청 이자가 자기 표정을 숨기지를 못해. 얼마 전에 10일 전에 한성진 부장이 선거법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딱 선고하니까 멍하게 판사가 나가도록 그냥 빨리 위에 판사만 쳐다보고 있더니 어제는 그냥 김동연이가 무죄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판사한테 막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공판검사인데 공판검사한테까지 90도로 절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재명입니다. 참 공판검사들도 이게 수고했다고 무죄 받으니까 90도로 절하고 놓은 이런 자가 검찰 예산도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다 깎아서 수사 못하도록 검찰 예산도 제로로 만들고 근데 급기야 지금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저는 최악의 적반하장이라 봅니다. 적반하장. 도둑놈이 우리 그걸 수사하는 사람을 때리패는 이런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해충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최재훈 2부장이 돈봉투 11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11명 아직도 안 가고 있잖아요. 1월 달에 소환했는데 지금 한 7차까지 소환했는데 근데 이런 국회의원들이 최재훈을 탄핵해버려. 돈봉투 수사받고 있는 11명이 표결해가지고 최재훈을 탄핵하면 그럼 이게 돈봉투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쥐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자들이 탄핵의 명분은 직무유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유지. 품위유지나 정립은 뭘 어긴 게 있나요? 직무유기예요. 근데 진짜 황당한 게 직무유기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되잖아요. 진짜 직무유기를 문제 삼으려면 이성윤이나 이정수나 송경호가 직무유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소도 안 하고 결론을 안 내렸잖아.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무원이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 무혐의든지 기소든지. 그냥 4년 6개월 동안 이게 방치해버린 게 직무유기는 이성윤,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이정수, 그 다음에 송경호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송경호를 탄핵해야지. 왜 이창수를 탄핵합니까? 이창수는 일을 했잖아. 결과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도 유죄 때린 판사 있고 무죄 때린 판사 있잖아. 그러면 이게 검사도 무혐의한 검사 있고 기소한 검사가 있는데 일을 했잖아요. 모든 이게 증거 김건희 여사도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안 했대. 압수수색을 그러면 이게 15년 전에 집을 압수수색하냐? 15년 전에 핸드폰을 하냐? 이재명 너그 집 압수수색했냐? 이재명 네 핸드폰 압수수색했냐고. 네 거는 안 하는데 그럼 다 직무유기로 탄핵해야지. 김건희 여사 핸드폰하고 집을 압수수색 안 했다고 직무유기래. 이게 15년 전에 주가 조작이 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건희 여사 불러 조사까지 하고 그래서 결론 내렸잖아. 그래서 무혐의 나오니까 고소했던 최강욱이나 지금 항고해가 서울 고검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복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직무유기, 그 다음에 품위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탄핵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눈에 가시겠지. 눈에 가시겠지. 왜? 성남지청장 있을 때 FC 사건 수사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 선거법을 특히 수사했으니 백현동, 그게 성남에 있는 거잖아. 백현동 4단계 선거법 이재명이 1년 받은. 그러니까
그때 찍히고, 그 다음에 그 전주지검장 승진해서 문재인 수사하니까 또 그때 문재인 친문들도 이창수 하면 이를 갈겠지. 그 다음에 지금 중앙지검장 와서도 계속 이 공판 유지하고 이재명 구형도 2년, 3년 계속 세게 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 이창수가 눈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하려고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탄핵하려는지는 뻔히,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진짜 직무유기는 누가 했냐 말이에요. 누가 했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한번 그때 대안을 제시했죠.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탄핵한다 해서 지금 이창수 지검장을 뭐 교체를 한다거나 옛날에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처럼 지금은 이제 인사를 교체해버리면 이제 중앙지검장이 새로 오니까 지휘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걸 고민하는 분도 많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는 안 된다 봐요. 지금 이창수 외에 대안이 또 있습니까? 중앙지검장 할 만한. 그렇다면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이거요, 사유 자체가 너무나 황당무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제 오래 고민할 이유가 없다 봐요.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이제 헌재도 신속하게 뭐 한 두세 번 심리해서 빨리 복귀시켜 주는 거.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제시했던 게 탄핵이 되면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탄핵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런 게 헌법에 규정이 있죠. 근데 이거는 탄핵의 의결의 효력으로부터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한번 최초로 한번 시도해봐라. 제가 대검에 여러 번 직접 제안도 했어요. 검토해보겠대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도 아직 그 가처분을 안 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6명, 7명이 넘어야 심리 의결한다. 요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하면서 가처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명인데도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요 가처분만, 이 가처분도 생각 못한 가처분이 이진숙 위원장이 최초로 해가지고 이게 인용된 거예요. 이제 저는 이래 봅니다. 왜? 앞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탄핵들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150석 돼도 막 정권이 이러면 우리도 이제 탄핵 의견은 국회에서 뭐 아주 이제 일상화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이게 탄핵이 진짜 신중하게 거의 해방 이후에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장관이든 뭐 검사든 판사든 누구든 이게 탄핵이 일상화됐잖아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심리 끝날 때까지 직무정지가 100% 돼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가처분을 해가지고 아예 얼토당토하는 탄핵일 때는 빨리 직무를 복귀시켜주는 이런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헌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헌재에서 일단 이게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 그럼 일단 이게 복귀해서 일하면서 천천히 본안 심리해서 최종 본안 판결을 받으면 되는 이런 이제 구조도 저는 가능하다 봐요. 그게 필요하죠. 헌재에서 재판일 다 하는 걸 헌법재판소니까 미리 정지적이 나는 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헌재 재판관들도 저는 충분히 한번 심리해 볼 만하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최초로 한번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탄핵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이런 게 가처분을 한번 시도해 봐라. 이렇게 제가 제안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검사 3명 탄핵하면 역풍도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 검찰도 다 이게 들고 일할 수 있는 검찰 가족도 이게 정 직원만 10,000명입니다. 거기에 뭐 연결된 가족들 하면 검찰 조직도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또 모든 법조인들이 볼 때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수사방해, 사법방해 탄핵이잖아요. 수사를 못하게. 거기에 대한 역풍도 엄청날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마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해보면요. 아마 이제 최소한 저는 과반 이상 오히려 이게 탄핵이 부당하다. 부당한 게 수사방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여론이 높게 나올 거다. 정당한 탄핵이라고 보는 사람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이게 국민들은 사안별로 제대로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당도 이게
이번에 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게 그 엄청나게 그 여론의 역풍, 검찰 조직의 역풍, 전체 법조계의 역풍이 엄청나게 역풍이 불 거고요. 뭐 헌재에서도 신속하게 심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가처분까지 되면 뭐 금상첨화인데, 하여튼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 검찰에게 드리는 당부인데요. 이런 게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탄핵 공세에 대해서 검찰은요 전혀 그 주눅들거나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거는 그 칼잡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 검찰은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할수록요 더 예리하게 그 칼에 그 날이 서야 됩니다. 더 예리하게. 우리 대장장이들이 칼 만들 때 막 계속 때리 패잖아요. 망치로 이게 두들기잖아요. 당금질 하잖아요. 이걸 연단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외압을 맞을 때마다 검찰의 칼은 더 날카롭게 그 별이 지면서 칼이 더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순간에 즉시 부장검사 없으면 체포영장 못합니까? 최재훈 2부장이 탄핵되는 즉시 2부의 검사들은 체포영장을 돈봉투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기소해버리라니까요. 뭘 들고 있어요? 기소하거나 체포영장 치거나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 최재훈 부장을 탄핵하는 순간에 돈봉투 11명을 기소한다. 또는 체포영장을 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창수나 이렇게 하는 동시에 바로 저는 이제 뭐 문재인과 그 다음에 김정숙 다 중앙지검에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에 대해서도 빠르게 영장을 청구해버리고요. 이럴 때 말도 안 되는 게 탄핵할 때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서정식 지청장 이럴 때 빠르게 이재명을 영장 한번 더 치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왜? 정자동 충분히 영장거리 되잖아요. 정자동 백현동 4단계인데 정자동 5단계입니다. 5단계 올려준 거예요. 충분히 정지상까지 수사했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재명만 불러서 영장 한번 더 치버리면 됩니다. 결국 이제 조국이는 12일 날 구속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영장,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영장, 그 다음에 돈봉투 11명 체포영장 또는 기소 이렇게 여론이 아주 검사 탄핵으로 안 좋을 때 검찰은 이제 뭐 2파4파이죠. 2파4파니 이제 모든 게 그 들고 있던 밀려있던 이재명이나 문재인 다 떨고 기소로 나가는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성남지청의 그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금 그것도 빨리 기소해버려. 요런 게 좋아. 빨리 하니까 선거법이든 위정교사든 이런 게 좋아. 빨리 하니까 일단 뭐 1대1인데 결과가 나오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싸우고 결과가 안 나오 대장동처럼 뭐 몇 년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분리 선고 요청서 낸다니까 아마 판사만 김동현만 바뀌면 그것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 이제 그 특단의 사법부도 조혜대 대법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신속하게 모든 게 돼야 되거든요. 돼야 돼요. 그러면 쪼개기 후원금 좋잖아. 쪼개기 후원금 그거 수사할 게 뭐 있어? 쌍방울이 임원 10몇 명이 1,000만원씩 다 냈는데 그거 다 냈잖아. 그러면 이재명이가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잖아. 그러면 그거 하나도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집행유예만 날라가고 집행유예 논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건 정치자금법이잖아. 100만 원만 넘으면 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만 넘어도 날라가. 쪼개기 후원금이 중요합니다. 쪼개기 후원금. 빨리 기소해라 말 수원에 있는 거. 다 이제 한다잖아. 그걸 끌 이유가 없죠. 비장의 카드 다 빼라 말 숨겨놓은 카드. 이제 아껴놓을 필요도 없어요. 2판4판입니다. 2판4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검찰은 이런 그 민주당의 적반하장의 무도한 공세에 전혀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이재명 관련 또는 문재인 관련 걸 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소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